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는데 요약집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비과세 요약집부터 한번 훑어보고 보겠습니다. 89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요약집 89페이지에 1세대 1대 비과세를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세대 1택이란 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 1년제 여러분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이요? 2년. 자, 근데 2년 보유한 비과세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비고자가 여기서 비고자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를 말합니다. 비고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고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몇 년이요? 3년. 자, 보유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놓고 그 다음에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근데 예전에는 서울 과천 수건 5대 신도시는 보유한 중에 2년 거주요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주요건도 폐지되고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이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고. 다만 이제 금방 가로 안에 본 것처럼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주가 있는 그 거주자로 전환됐다 그럴 때는 몇 년 보유한다? 3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두 번째 박스를 봅니다. 89페이지 하단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그래서 비거주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럼 비거주자 그러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잖아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요. 1세대 1주택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도 해주고 또 장기 포획공제 같은 것도 왕창 해주고 막 그런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로 그거보다는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건데 비거주자, 미국의 영주권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비거주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준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실지 거래가액으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비과세 배제되고요. 허위계약서 작성.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 그럼 역시 비과세 배제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다시 비거주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고가주택, 실거래가액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거나 미등기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배제되는 경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비과세 감면 배제 나오는데 좀 이따가 또 보겠지만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돼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썼다. 이럴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했다는 금액을 어떻게 한다? 뺀다, 여러분. 기업권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봅니다. 땡땡.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은 산출세액.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중에서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여러분. 자, 이것에 관한 것은 이따 사례를 보면서 또 한번 볼 거고. 하여튼, 꼭 기억할 거, 요거 뺀다. 그러니까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뺀다는 거, 의미. 자, 이것은 이제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적은 거 꼭 기억합니다. 적은 금액. 자,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중요법령 그래서 90페이지 보시니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당연히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봤잖아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다. 하나는 2년 보유했고 하나는 1년 보유했다. 그랬을 때 2개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 요거 세제상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봅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주자가 갑이 선택하도록 하고 양도 순서를 선택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양도할 때. 그래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 B주택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지만 자, 1세대 2주택 양도니까 2년 보유에서도 과세고 나중 양도로 선택된 B주택은 1세대 1주택이지만 1년 보유였으니까 과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 양도니까 과세. 근데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했지만 뭐라고요? 비과세. 예, 자,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요게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은 날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바꾼다? 뻔하지 뭐. 보유기한이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땡. 아니면 뭐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봅니다. 2번 보니까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죠. 또 국외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1주택이면 돼요. 그래서 양도 1년제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가 있고 해외에 주택 하나가 있다 그러면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 1주택 양도로 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하니까요. 자,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거주 연령이 몇 세야? 30세 이상 노촌 노총각들은 자, 이거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님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또 하나 집 하나 산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아버지나 엄마 명의로 집 하나 또 사고 그러면 1세대 2주택 돼요, 우리 집. 자, 이거 제가 30세 이상이니까 제 명의로 취득해서 주소를 제가 딴 데로 옮겨 놓으면 각자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십장가 갈 때 제가 갖고 튀라고 그랬죠? 만약에 어느 날 시간 지나가지고 네 명의로 된 주택 네 인감도장증 갖고 가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주택 좀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알았어요 아버지 그런 다음에 조용히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짐 뿌려가지고 그냥 그 길로 나가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30세 이상. 지금 그럴 처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상관없는 얘기죠?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자, 30세 이상 요거. 그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또 당연히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요. 죽고 없으니까 이혼해서 혼자 되니까. 3번 소득세법상 소득이 관계법령상의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0세 안 됐어도.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28세 평택의 미혼 여성 수강생 얘기해 드렸습니다. 우리 남성 수강생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 28세 제가 평택의 미혼 직장 생활하면서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사놨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노후까지 편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야지 뭐 그냥 자기가 출자사자 어떤 여자 좋아해가지고 여자 쫓아다녀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 여자 뒷바라지하면서 인생 늙어가는 거 처음에 그 당시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살고 나면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자, 제가 얘기한 28세 저 미혼에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야지 편안하게 나중에 늙어서 취미생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그렇지만 또 예외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결혼을 했다거나 미성년자가 뭐 그러면은 세대 분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보충짐은 또 한번 편하게 봅니다. 비과세대는 1세대 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 동일한 세대를 봅니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놔도 동일한 세대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론에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여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택이란 허가 여부, 등기 여부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의 주택을 보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받았다. 그리고 갑은 다른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공동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당연히 그래줘야죠. 다만 상속지물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4번하고 비교해야 돼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 소유주택이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1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을 비과세할 때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 갑집은 60% 을집은 40%다 그러면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지 각각이 나온 거 더 지금 아니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갑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자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공동 소유주택 말고 다른 주택 하나가 있을 때 을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봐요? 예? 1세대 2주택자로 봅니다. 자, 그래서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양도세에서는 항상 실무적으로도 지분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소유로 계산했고 그랬잖아요. 갑집은 50%, 을집은 50%다. 그러면 각각의 소유로.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있으면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들 나중에 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 우리 세법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특강 할 때 9월 달에 다시 또 이런 것도 비교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그래서 4번, 보충지문 4번 이렇게 되어 있고 5번 지문 봅니다. 1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요. 1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외하고 자,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분할해서 먼저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분으로 양도하는 것도 분할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톱으로 주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구분 등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자, 1세대 1주택을 분할한다. 그럼 구분 등기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자, 그러면 주택 2개가 됐잖아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자, 11번인데 요거는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럼 문제를 일단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집 246페이지 39번 문제 별표시하고 39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별표시 보니까 문제집 2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질문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1세대라면 양도 현재 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 생길같이 하는 가족전원을 말한다. 다만 부부가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본다 그랬습니다. 뒷동네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 뭐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법률상 이혼하지 않으면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놔도 동일한 1세대원으로 봅니다. 2번 배우자 없는 경우로서 납세무자인 고자가 몇 세요? 30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가 가능하죠? 예.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3번 소유하고 있던 공무상 주택인 1세대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상 현황부가니까 영업용 건물 양도로 보죠? 그래서 1세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지문 요약집 역시 90페이지 참조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5번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2개가 된 거니까 40번 문제는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니까 41번 문제 있죠? 41번 문제 역시 또 별표시합니다. 41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은 1세대 1주택의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94페이지 3조고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전체를 자,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가구 주택 이제 뒤에 또 요약집 9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따 이제 볼 건데 우리
지방세에서는 다가구택을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방세에서는 다가구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이트로 봅니다.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근데 국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임대비에서도 봤다시피 그 국세에서는 종부세든 또 그다음에 소득세든 국세에서는 다가구택은 일단 전체를 보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등기하지 않는 나라는 전체를 보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항상 그 개념을 잊지 마시고 지방세에서는 다가구택은 어떻게간에 공동주택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이트로 보고 근데 국세에서는 하여튼 다가구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문 그래서 다가구택 원칙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다가구택을 구획된 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매매하게 되면은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예? 그래서 9가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택도 그거 하나 딱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엔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엔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도 어떻게 한다? 1세대를 봅니다. 3번 질문 역시 아까 나온 겁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요약집 90페이지 참조. 자, 그럴듯한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3번 여러분, 자, 틀렸습니다. 4번 지문 요약집 93페이지 참조고 우리 뒤에 있다가 이제 겸용주택 볼 건데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모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약집 93페이지 참조하시면 양도세 겸용주택 어떻게 외웠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면 양도세에서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말은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시니까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의 주택으로 보고요. 예?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내의지로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41번 문제, 자, 지문들을 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4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3번 문제, 요약집 91페이지 참조죠. 요약집 91페이지 참조고, 자, 우리 1세대 2주택이요. 주택이 2개예요. 그 중에 하나를 양도했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자, 43번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고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거였습니다. 1번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 수용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기한에 관계없이 국내 1개 주택을 수용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들렸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항상 어느 주택을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일반 주택, 상속 케이스 당시에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는 걸 꼭 강조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입니다.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약집을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요약집 9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91페이지. 자, 고개 한번 드시고, 어깨 또 한번 돌리시고요. 예, 뒤로도 한번 돌리고, 몸을 좀 프리스타일로 풉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몸을 좀 푸시고. 예. 자, 보는데, 아이고, 뭐, 하여튼, 시간은 빨리 가서, 하여튼, 광복절이 지나면 원래 소슬바람이 불면서 광복절 지나면 원래 낮에만 햇빛이 이렇게 뜨겁고, 그늘만 싹 들어가도, 저 선선한 바람 불고, 그죠? 그래서 한참 지금 이제 그래서 선선한 바람 불고, 햇빛은 뜨겁고, 선선한 바람 불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제가 어제 인터넷 보니까 기상청이 막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기상청에서 보니까 왜냐면 보니까 기상청에서 그 8월 15일 전에는 8월 15일 고날인가 하여튼 그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4일까지만 덥고 8월 15일부터는 뭐 이제 폭염의 기세는 꺾이고 뭐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고했었죠. 그런데
안 되니까 요번 주말까지 안가 언제까지 뭐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안 맞으니까 뭐 21일까지인가 뭐 그때까지만 뭐 저기 뭐 더울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몇 번이나 이제 바꾸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 요번에 또 그리고서 뭐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신문 기사에 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하여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믿고 뭐 때 되면 뭐 시원해지겠지 뭐 이러면서 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선선해지겠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또 추억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무더운 여름날 2016년 그래서 우리가 1994년도에 엄청 더웠다면서요? 예, 그런 것처럼 2016년도 무지하게 더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더운 날 내가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뭐 공부했던 것들이 뭐 지금 당장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올해 합격하셔가지고 현업에 이제 뛰어들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뛰어들지는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사유로 공부하셨을 텐데 하여튼 뭐 그래도 어떻든 간에 다 훗날 제가 기억에 남을 겁니다. 91페이지 자 11번 테마를 봅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한번 보시면 별표지 2개였었는데 저 편하게 한번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요. 실생활에서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일이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정전주택 몇 년 내요? 3년 내 양도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 종전주택 양도했을 때 요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죠. 주택이 2개지만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그 대체주택 신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하나함. 그래서 주택 하나를 샀는데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산 주택 이런 건 안 돼요. 1년의 인터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화살표 내용은 뭐 편하게 또 보면 됩니다.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주택이요. 갑자기 뭐 경기도 과천이나 서울에 있었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내려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나도 같이 따라서 직장 따라서 값이 내려갑니다.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가는 거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줍니다. 자, 이것은 2주택 해소기간을 몇 년을 줘요? 5년 내 양도하면, 자,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5년 내 양도하면 1세주택 양도를 보고,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번에 직계존속, 가론의 직계존속 중 60세 미만의 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해서요, 동고분양으로 함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합가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거 1세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 아무거나 2개 중에 자 부모님 주택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한 이 효도 과정 당연히 세대상 혜택을 줍니다.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주택 양도로 봅니다. 우리 요거 자 또 있었잖아요. 그 어디서 있었냐면 종부세에서 종부세에서 자 각자 1세대 1주택일 때 그 과세금 결정 시에 기총재 3억 원 세액공제 혜택 받고 있었었는데 자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라고 세대 합쳤더니 1세대 2주택이 되면 과세금 결정 시에 기총재 3억 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 이런 거 못 받잖아요. 그래서 불이익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역시 최초 합가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받잖아요. 종부세에서도 이런 거 나왔잖아요. 각각 1세대로 받고. 자 그렇습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 내용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맨 마지막 그 줄에 그 장기 저당 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장기 저당 담보에 제공된 주택, 영목위주론 주택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 저희 나도 저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도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저희 자식들이 진짜 이렇게 자식들이 많고 또 자식들이 막 부모님을 부양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사시지만 그래도 요번에 이제 부모님이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얘기 드렸죠? 그래서 아버지 병원 그래서 오늘 이제 퇴원하시는데 병원비도 이렇게 돈 없는 거 아니 부모님 돈 없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병원비 하시라고 돈도 다 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남어. 병원비보다 훨씬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어떡하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식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이제 자식들한테 그런 부양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알아서 저희 먹고 살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몸 아프면 이제 요양원이나 어디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지 이제 저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활비 같은 것도 자식들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비 없고 진짜 뭐 늙고 그러면 그럴 때 돈 없고 그러면 영무기준 주택 이거 주택 영무기지론 그 주택으로 해가지고 이 주택 장기주택 담보 제공해가지고 그 생활비 그걸 받아 쓰다가 집 담보 은행에 전황 잡혀놓고 그리고서 이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간에 그럴 때 연로하신 이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요양원 같은 데도 좀 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주 기간을 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장기당 담보에 제공되는 주택은 거주 기간 요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한번 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서. 자, 어쨌든 간에 3번 봅니다.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근데 노부모 동거부양 학가하나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본다. 5년 내. 이건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가 장가하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기특하게 집 한 채. 자, 그래가지고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될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 2번입니다. 자, 아니, 그 여자들도, 우리 미혼 여성 수강생들 잘 들으세요. 한 푼이라도 결혼할 때 내가 딱 뭔가를 갖고 가야지 남자가 평생 예뻐해주고 그러지. 민몸으로 오빠 나 사랑하지, 나 먹여 살려줘 이래봐. 처음에는 남자애들이 처음에는 그냥 좋으니까 얼떨결에 그냥 좋다고 해도 살다가 두고두고 구박합니다. 그러니까 자,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아셨죠? 뭐 저 집 한 채 갖고 가고 이래야지 저 남자들이 좋아하고 이뻐하고 그러지. 그냥 빈몸으로 가봐 그냥 평생 욕먹어 이제.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자, 여기 며느리를 지금 여기 우리 저 흐뭇하게 웃으시는 분 중에 우리 사장님 며느리를 보실 분들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 볼 여자애가 집 한 채 갖고 오고 그러면 내 아들 부담이 확 줄어드는구나. 이거 엄마들도 잘 들으세요. 그러면 흐뭇하잖아. 근데 이뻐하고 며느리. 근데 며느리가 진짜 빈몸으로 와.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막 너무 막 손해 보는 느낌 들고 막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여성 수강생분들 열심히 자, 중개사 합격해서 부동산에 재테크 있고 머리 돌아가기 시작하면 진짜 박봉이라도 어떻든 간에 좀 종잣돈 갖고 조금만 머리 쓰면은 돈 법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잖아요. 분양권 같은 것도 열심히 잘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어떤 주부 보니까 분양권 쫓아다니면서 그냥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개사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면서 그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 계속 그런데 달라붙어 가지고 한 건씩 하면은 한 건씩 하면서 이번에 1,500만 원 벌었다. 비용 다시 하고 1,500만 원 벌었다. 뭐 했다. 이렇게 삶의 보탬이 되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500만 원을 벌어와. 아이고, 요즘 1,500만 원 벌으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좀 벌어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주부 수강생 한 명은 보니까 1,500만 원 벌었다고. 교수님 1,500만 원 벌었는데 하면서 다른 이제 수강생들 다르니까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언니,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턱 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분양권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1,500만 원 벌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또 기회 되면 또 어디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거 해가지고 또 한 돈 1,000만 원에다 벌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여자 우리 남성 수강생분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움이 돼야 돼 생계.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려면 모르고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공부하시고서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2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동그라미 2번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준속을 동거부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이것도 똑같이 역시요. 혼인한 날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봅니다. 4번 상속받은 주택이요.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만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해서요. 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나왔네요. 양도식 제한은 없어요.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했어요? 상속계 일반 주택이요. 상속계 이상 시 보유한 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고 나중에 주택을 하나 사고 이건 안 돼요.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하여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만 해당합니다. 일단 먼저 양도할 때 1세부터 양도고 가로 안에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면 어떻게 한다? 과세. 그래서 항상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나오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 잘 보고 5번이요. 문화주택 특례 또 6번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 똑같습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는 거. 농어촌 주택이나 문화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7번 수도권 밖의 수자주택 특례요. 자,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었고 지방에 취약이나 질병 요양이나 근무상편으로 내려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주택을 샀어요. 그래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 수도권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요거 지방,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8번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한 개를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 땡땡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다주택자분들이 다주택에 있어서는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놓으면 세상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자,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거주 중인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꼭 한 채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몇 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반드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먼저 양도하면 당연히 과세고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장기 임대주택은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동그라미 기억번호입니다. 거주기간 가로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거주기간이 그 아래줄 몇 년? 2년 이상일 것.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 거주기간권 폐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장기 임대주택에 있어서 이 거주주택은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몇 년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양도일련제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당연히 등록하고 임대해야 됩니다. 넘어가시면 92페이지 1세대 2주택 특례 비교를 보니까요. 다시 정리 한번 했습니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을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팔을 때 비과세상의 주택이 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이 비과세상 주택이고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은 당연히 보유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분양으로 인한 1세대 주택과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합가한 날,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양도해야 돼? 5년 내 양도해야 되고 자, 비과세형 주택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 2개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자, 1세대 주택 양도를 보는데 다만 비과세 받으려면 역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몇 년 보유? 2년은 보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의 수자주택 특례 사유 해소일,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편 같은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어느 주택을? 일반 주택을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농어촌 주택 특례, 등록 문화재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시기 제한은 없어요.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데 어느 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되느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자, 장기임대주택 같으면 거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다른 애들은 다 2년 보유만 자, 해당 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인데 이 장기임대주택은 이 자, 보유기간 중에서 플러스 몇 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2번 테마는 보유기간의 특례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에서요.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1번 임대주택 특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이요? 자,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 가로 안에 취약이나 근무상행편 질병에 의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자,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괜찮고요. 하여튼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일 때 임대주택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자 봅니다. 건설임대주택 1세대 1택에 대해 항상 이 건설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이 자 해당됩니다. 1세대 1택 다른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1세대 1택인데 자 그럴 때요 건설임대주택 임차를 시작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그랬다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런 거 그 건설임대주택에 분양받아서 요거 저 입주해서 살다가 요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건설임대주택을 내가 임대주택을 임차해서 이제 거주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사게 되죠.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이걸 팔게 돼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죠.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자, 그런데도 뭐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이고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에도 비과세입니다. 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의 수용의 경우요.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당연히 뭐 내가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한 거주기간 관계없이보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 및 부속토지 일부만 수용된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해외 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도 자 양도세 안 내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다만 출국일 연재 1주택에 대해 양도일 연재가 아니라 출국일 연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도 몇 년 내 팔아야 돼?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4번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보는데 다만 역시 똑같아요. 출국일 연재 몇 주택? 1주택이고 출국일로도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입니다. 4번 자 그래서 이거 똑같고요. 5번 봅니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이거 보유하던 주택 아니에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취약 질병의 요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에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진단서 허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끊어가지고 요양 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그 다음에 근무상 형편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나 전근 다 괜찮습니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데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악용할 수가 있어. 시험에 한 2번 나왔고요. 자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였어도. 근데 이 부득이한 사유에 올해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도 포함합니다. 93페이지 봅니다. 이때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있죠. 일반적으로 2년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당해재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근데 자 동그라미 2번 이 보유기간 계산함에 있어서 소실독에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해요. 근데 이때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 또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에 보유기간을 다 통산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한눈에 보이네요. 소실독의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공사기간 6개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6개월. 그러면 2년 보유를 못한 거죠? 공사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니까 보유기간에. 그래서 1년 6개월 보니까 비과세 못 받아요.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공사기간 6개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예를 들면 6개월, 그러면 2년 보유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사기간 포함 여부 잘 살펴보시고. 4번 상속받은 주택이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근데 니은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 전에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남편하고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부인이 상속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자, 2년 보유기간 따질 때요. 4번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됐을 때 몇 년 보유해야지 비과세 받는다고 그랬어요? 3년 보유해야지 비과세죠. 이럴 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다 통산해가지고 3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13번 테마 보겠습니다. 겸용주택 자인데 하여튼 겸용주택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겸용주택이 있을 때 이걸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작년에 이거 비과세 과세 면적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소수용으로 지문에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만 알면 되죠.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왜 안 해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해야지.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렇지. 둘이만 그냥 이게 누굴 때리는 건가?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은 면보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요. 주택 외의 부분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다. 자,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것은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는데 249페이지 43번 문제는 뭐 요약책 91페이지 참조였고 지금 봤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자, 본문 내용들이니까 넘어갑니다. 45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45번 문제를 봅니다. 45번 문제. 자, 45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주택으로 봐서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 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45번 문제. 자, 요거 요약 91페이지 참조고요. 1번 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1세대주택으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몇 년이에요? 3년 이내. 자, 일시적 1세대 주택은 3년 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3년 내 양도될 때. 2번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에 의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수전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일개 수요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맞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그죠?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지. 국내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습니다. 수도권 밖의 수전주택 특례요. 3번 봅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직계존속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유택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오빠가 나랑 결혼하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살아야 돼. 이런 거 얘기 드렸습니다. 이럴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똑같아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로 봐서 비과세 규정 적용합니다. 2년 틀렸었고요. 4번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야 되는 게 똑같네. 이거 혼인하는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양도할 때 1세대로 보고요. 5번 문화재주택과 그 외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 수요하는 1세대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문화재주택 아니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자, 문화주택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6번 문제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46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중앙지역 점포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데 자, 입주권에 대한 것은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제 요약집에도 입주권에 대한 얘기가 쫙 길게 있었다가 지금은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입주권에 대한 게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입주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자세히 법령에 또 내용들이 빽빽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보니까 입주권 하여튼 그래서 입주권 안 나오는데 기본적인 개념만 보고 갑니다. 자,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얘 주택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세대가 이렇게 1주택과 그 다음에 1조합원 입주권이 있을 때 입주권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수,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고요? 2주택 양도로 봅니다. 2주택 양도로. 예? 그래서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이거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입주권 먼저 양도하면 당연히 과세죠. 뭐. 이 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한다는 거. 근데 예외가 또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가 주택이 2개인데 1세대 1주택 자, 특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주권에 대한 것도 특례가 엄청 자, 길게 법령에 쫙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금방 봐도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가 했죠. 네, 입주권 있다가. 자, 요거 팔고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이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만약에 주택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1주택 양도로 보는 또 특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개념은. 그래서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몇 년 내? 3년 내에.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입주권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나서 양도했더라도 또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또 비과세 될 수 있는 예외도 있고요.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또 우리가 따로 공부 일일이 또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시험에 출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만, 원칙과 예외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나 알고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46번 문제 1번 지문 다시 보세요. 1세대가 주택과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몇 주택으로?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 양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 자,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 좀 이따가 2번, 3번 지문 다시 볼 거니까요. 그때 보고요. 우리 봤던 거니까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10억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주택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자, 실거래가액이 10억이니까 9억 초과했죠? 고가주택이라는 얘기고. 고가주택이면, 자, 어떻게 합니까? 요거 1세대 주택일 때, 요거 장기 보유통제 왕창 해줍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가 되니까. 그럴 때 양도 차익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요. 보유연수의 8% 수정해서 이따 또 봅니다. 3번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은 총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이따 또 보겠습니다. 안 분한다는 거. 왜냐? 실거래가액 9억은 초과한 부분만 과세하지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이런 것들. 5번 질문을 좀 볼게요. 5번 질문을 보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식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및 부속도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한 주택을 수용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 주택으로 본다는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46번 문제는 요약집에 제 이따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냥 빼버렸어요, 일부러. 자, 작년까지 이따가 제가 빼버렸어요. 요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그리고 잠깐 쉴게요. 자, 봅니다. 아까 우리가 제 요약집에 있었던 것은 보유기간 특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보유기간 특례에서 1세대 1주택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인데 일부 수용의 경우입니다. 일부 수용되는 경우. 자, 한번 보세요. 1세대 1주택인데, 자, 요게 1세대 주택이 수용을 당하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근데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이요.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이거 잔존 부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잔존 부분 짜투리니까 되게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잔존 부분 요것도 수용일로 몇 년 내? 5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자, 5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었죠? 네, 비과세 받을 수 있었어. 비과세는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종전주택이 있고, 이거 팔고 이사 가려고 원래 신주택을 취득하는 우리 주거이전 목적은 일식 1세대 주택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건 또 이런 거예요. 자, 신주택 취득하고 나서 종전주택이요. 자, 수용을 당했어요. 근데 일부 수용의 경우입니다. 일부 수용을 당한 경우 얘기예요. 차이점 보십니까? 이건 주택이 두 개예요. 네? 1세대. 이건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당하고. 그랬을 때 여기 봅니다. 자, 신주택 취득일부터 원래 종전주택을 몇 년 내 양도하면 3년 내 양도로 하게 되면, 자, 주택이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양도가 되는데 일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자, 요 잔존 부분도요, 잔존 부분도 일부 수용의 경우에 몇 년 내 양도하면 이 잔존 부분도 3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3년 내 요 잔존 부분을 양도를 하게 되면 요 신주택 취득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아니 이건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당해서 남게 된 잔존 부분 짜투리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럴 때 이거 5년 내 수용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 이거 비과세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 자, 요때 만약에, 자, 요거
신주택 취득하고 났는데 종전주택이 일부 수용으로 양도하게 된 경우에 자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요거 있죠 잔존 부분 요거를 자 잔존 부분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게 되면 요거 3년 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요 원래 그러니까 3년 내 원래 양도한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일부러 헷갈릴까봐 요거는 자, 제가 빼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6번 문제 5번 지문 다시 한번 보고 쉬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식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 일부가 자 1식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이거는 수용되는 경우에 그 당해 잔존주택을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당한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요약집에서는 제가 빼버렸어요. 그냥 좀 이거 한번 봐놓으시라고. 잠깐 쉬었다가 47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